혹시 당신은 지금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뻣뻣하고 허리를 펴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예전보다 잘 걷지 못하고 자꾸 어지럽고 피곤하다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 어딘가가 이미 굳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굳음이 10년의 생명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의사로서 수많은 중장년 환자들을 만나면서 저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목이 굳으면 머리가 무너지고 삶이 꺼집니다. 둘째, 고관절이 굳으면 걷는 힘이 사라지고 자립을 잃습니다. 셋째, 호흡이 얕아지면 자율신경이 무너지며 우울, 불면, 만성 피로가 따라옵니다. 이 세 가지는 겉보기에 서로 달라 보여도 몸이 굳어간다는 신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문제를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늘 무릎이나 허리만 걱정하면서 정작 중요한 근본을 놓치고 있죠. 예를 들어볼게요. 병원을 몇 군데나 돌아다녔지만 원인을 모른 채 불면증과 소화불량에 시달리던 6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결국 단순한 목의 긴장을 푸는 것만으로 상태가 극적으로 호전됐습니다. 문제는 복잡했지만 해결은 생각보다 단순했던 거죠. 중요한 건 지금 당신 몸도 그 첫 번째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주 어깨가 무겁다, 잠이 잘 안 온다, 배가 늘 더부룩하다. 이런 작은 증상 하나하나가 그냥 넘어가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10년의 수명을 지키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목, 고관절, 호흡이라는 세 가지 관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당장 무엇부터 바꿔야 할지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이 굳으면 삶이 먼저 무너집니다. 목이 단순히 머리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너무 큰 오해입니다. 목은 뇌와 온몸을 연결하는 통로이자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생명의 경로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세가 틀어지면 우리 몸은 가장 먼저 목을 경직시켜 방어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굳은 목은 숨결도, 감정도, 심지어 수면까지 방해합니다.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한의원에 오신 58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늘 어지럽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에 시달렸어요. 병원에선 검사상 이상 없음 소견만 받았고요. 그분이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전 진짜 미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몸은 분명 이상한데 아무도 원인을 몰라요. 제가 그분의 목을 만져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굳어 있었고 경추는 일자에 가까웠습니다. 목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는 치료를 3회 진행한 뒤 그분은 다시 숨이 쉬어지는 느낌을 되찾았고 가슴의 압박도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목의 문제는 단순한 통증이나 불편함 그 이상입니다. 불면증, 우울감, 소화불량, 어지럼증, 만성 두통까지 다양한 문제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목을 지나가는 경추는 혈류와 신경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경추가 틀어지거나 굳으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고 심장은 과도하게 긴장하며 자율신경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잦은 현대인들은 거북목, 일자목이라는 시대적 병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나중에는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구조적 병변으로도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을 살리면 몸이 풀리고 몸이 풀리면 삶도 풀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 10분 내 목을 풀어주는 습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은 채로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뒤로 젖히며 턱을 살짝 드는 스트레칭만으로도 목 주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워서 TV를 보거나 높은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면 그 습관부터 지금 바꾸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허리나 무릎을 걱정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목이 조용히 굳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은 무너지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너지고 나면 삶 전체가 갑자기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관절이 굳으면 수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관절, 쉽게 말해 엉덩이 관절입니다. 우리는 걷고 앉고 일어나는 일상 속 거의 모든 움직임을 이 관절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허리나 무릎, 통증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고관절의 이상 신호에는 무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관절은 말없이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굳어갑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 움직이지 않는 하루 루틴, 반복되는 자세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고관절을 서서히 무너뜨리죠. 문제는 그것이 갑자기 오는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을 한번 겪은 노인의 40%는 이후에 혼자 걷지 못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중 2030%가 사고 후 1년 안에 사망한다는 겁니다. 즉, 단순한 낙상이나 골절로 보이지만 고관절의 손상은 삶 전체의 균형을 붕괴시킬 수 있는 심각한 리스크입니다. 저에게 진료를 받으러 오셨던 65세의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늘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은 아니었고 오히려 등산도 즐겨 하셨죠. 하지만 팬데믹 이후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고 어느 날 화장실에서 갑자기 넘어지셨습니다. 골절은 크지 않았지만 그 이유가 문제였죠. 움직이는 걸 두려워하고 통증을 회피하면서 몸은 점점 위축됐습니다. 재활을 미루고 병원도 잘 안 가시더니 몇 달 후에는 일어서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렇게 활달하던 분이 어느새 외출을 피하고 혼자 계시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울감까지 찾아왔어요. 단순한 고관절 부상 하나가 삶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지금이 중요하다고. 고관절은 사라진 후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이라면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 의자에 앉아 다리를 좌우로 가볍게 흔들거나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천천히 양옆으로 넘기는 동작은 고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천천히 걷는 습관, 걷는 중에 엉덩이에 힘을 주는 인식을 가지는 것, 계단을 오를 때 한 발씩 꾹 눌러주는 동작만으로도 고관절을 강화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엉덩이 근육은 그냥 빠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지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용하는 부위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엉덩이 근육, 즉 둔근은 우리가 몸의 중심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입니다. 그 힘이 살아 있어야 허리도 바로 설 수 있고 무릎도 받쳐줄 수 있어요. 특히 50대 이후 여성분들은 갱년기 이후 뼈와 근육량이 급격히 줄기 때문에 고관절을 보호하려면 엉덩이 근육을 의식적으로 쓰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은 앉는 시간 줄이기입니다. 하루 1시간씩 서서 책을 읽거나 설거지처럼 서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단순하지만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고관절은 한번 쓰러지면 회복이 어렵고 후유증도 큽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걷는 즐거움, 앉았다 일어서는 당연한 움직임, 심지어 수면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고관절을 살리는 일은 단지 뼈 하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삶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평생 쉬지 않는 호흡. 하지만 그 숨결이 얕아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호흡의 깊이가 당신의 생명력을 결정짓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숨 쉬는 건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사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당연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숨 쉬지 않고 살아갑니다. 얕은 가슴 호흡, 빠른 흉식 호흡, 그리고 긴장된 어깨와 가슴은 우리 몸에 만성 스트레스와 피로를 남깁니다. 호흡의 중심은 바로 횡격막이라는 근육입니다. 이 횡격막이 부드럽게 움직일 때 산소는 깊이 들어가고 몸속 장기들은 활력을 얻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항상 긴장 상태로 살거나 자세가 무너지면 이 횡격막이 굳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호흡은 얕아지고 그 얕은 호흡은 다시 우리 몸 전체의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6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만성 소화불량과 불면, 피로감을 호소하며 내원하셨습니다. 큰 질환은 없었지만 삶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료 중 문득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평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어디가 먼저 움직이나요? 그분은 당황해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숨을 쉴 땐 가슴이 움직이긴 하는데 배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분께 복식 호흡을 천천히 알려드리고 하루 5분씩 연습하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그분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잠이 깊어졌습니다. 식사 후에 늘 답답하던 느낌이 사라졌어요. 숨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바뀌었네요. 숨은 단순한 공기의 이동이 아닙니다.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자율신경을 조율하며 뇌와 심장을 진정시키는 회복의 리듬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숨을 얕게 쉬고 빨리 쉬고 끊어 쉬고 있다면 우리 몸은 늘 비상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식호흡이 중요한 겁니다. 들이쉴 때는 배가 부풀고 내쉴 때는 천천히 배가 들어가는 감각. 그 단순한 움직임만으로도 우리 뇌는 안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불면증, 만성 피로, 공황 증상을 겪고 있는 분들은 복식호흡 하나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숨을 깊게 쉬는 사람은 감정 조절도 잘 되고 결정도 느긋하게 내립니다. 반면 얕은 호흡에 익숙한 사람은 늘 불안하고 작은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죠. 몸이 아니라 숨이 먼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복식호흡으로 마무리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잠들기 전 누웠을 때, 단 3분만이라도 조용히 배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쉬어 보세요. 숨의 깊이가 바뀌면 생각의 방향도 달라지고 몸의 회복 속도도 전혀 달라집니다. 숨을 잘 쉬는 것, 그것은 명상이나 요가를 하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연결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치유의 행위입니다. 결국 잘 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입니다. 삶이 복잡하고 마음이 시끄러울수록 호흡은 단순하고 깊어져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에서 굳어가는 몸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다음은 바깥에서 삶을 지탱하는 근육, 바로 등입니다. 다음은 등 근육이 무너지면 자세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등 근육, 정확히 말하면 척추기립근과 광배근, 승모근처럼 우리 몸의 중심축을 지탱해주는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들이 튼튼해야 척추가 바로 서고 어깨가 펴지고 자연스럽게 올바른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등 근육들이 조용히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허리가 아프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등 근육이 먼저 무너진 겁니다. 단순히 자세가 구부정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등이 구부러지고 허리가 휘어지면 폐활량도 줄고 장기들의 위치도 변하며 이와 장이 눌리면서 소화도 어렵게 됩니다. 더욱이 외부에서 보기에도 사람의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무기력함, 자신감 부족, 노쇠한 인상을 줍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0세 어르신은 늘 굽은 자세로 걸어오셨고 표정도 늘 어두웠습니다. 치료 중 문득 그분께 이렇게 여쭤봤죠. 혹시 외출하시는 게 좀 꺼려지시나요?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등이 구부정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몸 안 좋으세요? 라고 물어요. 괜히 밖에 나가기도 싫어져요. 저는 그분께 가벼운 등 근육 운동을 시작해 보자고 권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양쪽 어깨를 뒤로 젖히는 동작, 바닥에 엎드려 팔을 들어 올리는 가벼운 백 익스텐션, 그리고 벽에 등을 붙이고 버티는 연습까지. 처음에는 힘들어 하시더니 3주 정도 지나자 걸을 때 어깨가 펴지고 얼굴빛도 환해졌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 좋아 보이신다고 말해줘요. 그냥 등이 펴졌을 뿐인데요. 등은 곧 자신감이고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바깥을 향해 펴기보다 안으로 움츠러들게 됩니다. 외로움, 자신감 하락, 사회적 고립감. 이것들은 단지 마음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이 구부정해지면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등 근육을 지키는 건 단지 자세의 문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일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5분만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양팔을 벌리고 숨을 쉬어 보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어깨를 천천히 펴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세상과 마주하고 있는지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몸은 조금씩 반응을 시작합니다. 몸이 안으로 굽을수록 마음도 움츠러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와 기회들도 작아집니다. 반대로 등이 펴지면 시선이 올라가고 시선이 올라가면 마음도 당당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등 근육을 노년의 자존감이라 부릅니다. 등 근육은 당신의 존재를 버티게 만드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등 하나 세우는 일이 삶 전체를 다시 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의 중심, 균형, 호흡, 자세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이 모든 기능을 조율하는 신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주제는 바로 자율신경이 무너지면 인생이 흔들립니다.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우리는 흔히 건강을 이야기할 때 장기나 뼈, 근육 같은 눈에 보이는 부분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삶의 리듬을 조율하고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을 뛰게 하고 소화를 돌리며 온몸의 혈관을 수축하거나 이완시키며 감정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몸도 마음도 제자리를 잃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큰 병이 없는데도 늘 피곤하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자다가 깬 뒤 다시 잠이 오지 않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꺼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이런 증상은 단지 기분 탓이 아닙니다. 자율신경이 균형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반응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신경계는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젊을 땐 넘길 수 있던 스트레스, 소화불량, 수면 부족이 이제는 몸 전체를 흔들기 시작하죠. 제가 진료한 환자 중 63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늘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본인은 하루하루가 괴롭다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생활 리듬을 천천히 들어보며 아침 루틴부터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보는 습관을 줄이고 3분간 복식 호흡, 10분 산책,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루틴을 만든 거죠. 그 결과 약 2주 후부터 그분의 얼굴엔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요즘은 나도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라고 웃으셨어요. 자율신경은 기계처럼 정비되지 않습니다. 일상 속 작은 루틴, 호흡, 빛, 수면의 질, 음식, 감정의 안정 같은 것들이 모여야 균형을 회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회복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는 데 있지 않고 덜 자극받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극을 줄이고 회복의 시간을 늘리고 몸이 쉬는 시간에 진짜 회복이 일어납니다. 밤 10시 이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하루 한 끼는 꼭 따뜻한 국물로 속을 풀어주는 것, 그 단순한 습관들이 자율신경의 밸런스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자율신경은 삶의 지휘자입니다. 이 지휘자가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좋은 연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휘자가 안정되면 지금 있는 몸 상태에서도 충분히 평온하고 아름다운 삶을 이끌 수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다룬 목, 고관절, 호흡 등 근육 이 모든 것은 자율신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긴장하면 자율신경도 무너지고 숨이 얕아지면 심장이 불안해지고 자세가 구부정하면 감정도 꺼져갑니다. 결국 몸과 마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줄기 리듬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거창한 다이어트도 고된 운동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 몸이 굳어가고 있는 곳을 가볍게 살펴보는 것. 그 작은 인식 하나가 내 몸의 균형을 되돌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핵심만 담아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는 모두 천천히 나이 들어갑니다. 예전처럼 빨리 걷지 못하고 쉽게 피곤해지고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을 때도 있죠. 많은 분들이 이 모든 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목이 굳으면 머리가 무너지고 고관절이 굳으면 자립이 무너지고 호흡이 얕아지면 생명력이 무너지고 등 근육이 약해지면 자세와 마음이 함께 무너지고 마지막으로 자율신경이 무너지면 살 전체가 흔들립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젊음이 아니라 기능입니다. 기능은 관리하는 사람에겐 나이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의 중심을 느끼고 작은 움직임을 시작해 보세요. 거창한 변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10분 내 몸의 굳은 곳을 풀어주는 습관 하나면 됩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척추를 한번 펴보고 엉덩이에 살짝 힘을 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나이 든다는 건 점점 굳어가는 몸을 얼마나 부드럽게 되돌릴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기억하세요. 몸이 풀리면 삶이 풀립니다. 삶이 풀리면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 다시 풀어가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